200억? 네, 200억 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이랑 거의 맞먹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한 명의 스타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액이라고 합니다. 바로 완벽한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배우 차은우 씨 이야기예요. 네. 오늘 저희는 단순히 이 뉴스를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2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과연 그냥 한 개인의 일탈일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허점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 장치죠.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분석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른 국내외 유명인들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왜 유독 연예인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문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절세와 탈세,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200억 원, 이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듯한 구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차은우 씨의 수입이 소속사인 판타지오, 그리고 차은우 씨 본인,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A법인, 이렇게 세 갈래로 쪼개져 들어갔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요? 네. 국세청은 바로 이 어머니 법인이 사실상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껍데기뿐인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린 건 기존 소속사도 차은우 씨 개인도 아니고 제3의 존재, 바로 이 어머니 법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전형적인 탈세 사건과는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요?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소지예요. 주소지요. 네, 처음엔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식당으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어요. 네, 장어식당이요? 네, 연예 기획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라고 보기엔 좀 어색하죠. 그건 좀 노골적이네요. 근데 주소지만 이상한 게 아니던데요. 회사를 처음엔 주식회사였다가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 회사로 형태를 바꾼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신호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주식회사는 외부에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여러 개 있다면 유한책임 회사는 그 창문 대부분을 커튼으로 쳐버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아하, 외부 감사나 정보 공개 의무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투명성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법인이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팬미팅 계약이라든지 초상권 관리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업무를 실제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차은우 씨 측도 바로 그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죠. 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인이 실제로 그 수입에 걸맞은 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아, 실제적인 활동이 있었냐? 그렇죠. 그 법인의 직원들이나 자산이 실제 연예 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측의 치열한 분미 다툼이 벌어지는 거고요. 결국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네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을까?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시작과 끝은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숫자요? 바로 2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 차이죠. 25%요? 네,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대 초반이에요. 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맞아요. 100억을 벌면 개인으로는 세금만 45억을 내야 하는데 이걸 법인으로 받으면 20억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유혹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25%의 차익을 노린 꼼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5%와 20%.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수입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세무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왜 꼼수라고 비판받아야 하는지 그 경계가 청취자분들께는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합법적인 테두리의 경계가 어디냐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아,
아직 다툼 중인 거군요. 네, 차은우 씨 측은 탈세를 인정하고 사과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상태예요. 과세전 적부 심사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 보낸 세금 고지서가 정당한지 정식으로 세금을 내기 전에 법리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보자는 공식적인 이해 제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이라는 금액도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법적 결론과 상관없이 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파장은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의 깨끗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가 가장 큰 자산이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계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이었죠. 신한은행이나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처럼 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웠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이 차은우 씨가 나온 광고 영상이나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는 이런 여론의 흐름이 법적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이 논란을 더 키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시점이 너무 절묘하다 보니까 도피성 입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요. 물론 입대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겠지만 하필 논란이 터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온갖 억측을 낳고 있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 답답할 겁니다. 이 200억이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감이 잘 안 왔는데 이걸 전 세계 유명인 탈세액 순위에 한번 넣어보니까 그 규모가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 순위가 있었죠. 네, 한 커뮤니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1위가 중국 배우 판빙빙으로 약 1,400억 원. 와, 그 뒤로 축구 선수 호날두가 240억 원, 팝스타 샤키라가 21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위권에 차은우 씨 이름이 6위로 등장하더군요. 좋지 않은 이유로 월드클래스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네요. 네, 참 씁쓸하죠. 사실 이런 문제는 국내 연예계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패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과거에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씨 같은 톱스타들도 모두 억대의 세금 추징을 받은 전례가 있죠. 맞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해명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 회계 처리상의 착오라는 말 거의 만능 치트키 아닌가요? 그렇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회계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해명은 단골 레포터리죠. 정말 몰랐을까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되지만 대부분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곤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중 입장에서는 걸리면 내고 안 걸리면 말고라는 식으로 비치면서 비판이 더 거세지는 측면이 있고요. 유독 이런 논란이 가족이 운영하거나 혼자 소속된 1인 기획사 형태에서 자주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절대 우연이 아니죠. 1인 기획사에는 분명 두 얼굴이 있습니다. 두 얼굴이요? 네, 하나는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네, 그건 장점이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바로 세금, 즉 절세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앞서 말씀드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활용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을 넘어서 탈세의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구조라는 거죠. 악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이게 법인의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건데 아주 고전적인 방식들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거죠. 대표가 그걸 주말에 드라이브용으로 써도 회계정부상으로는 그냥 법인 차량 유지비로 처리되는 거예요. 와. 가족들 명품 쇼핑한 카드값, 해외여행 경비를 전부 해외 바이어 접대비 같은 그럴듯한 항목으로 털어넣는 건 거의 기본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법인의 이익이 줄어서 법인세는 덜 내고 개인은 사실상 세금 한 푼 안 내고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셈이죠. 법인의 돈이 그냥 내 쌈짓돈처럼 되어버리는 거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과거 배우 장근석 씨 모친의 사례는 단순 탈세를 넘어서 해외로 소득을 빼돌린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아, 그 사건이 있었죠. 네. 해외 활동으로 번 수억 원의 돈을 국내에 소득 신고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제3자 계좌 등으로 빼돌린 거죠. 1인 기획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악용한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의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나요? 아무리 작은 1인 기획사라도 최소한의 외부 감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구조적인 허점입니다. 네. 현행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 설립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요. 아, 그래서 1인 기획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래 이 규정은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고소득 연예인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바로 이 정을 악용해서 사실상 개인의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둔갑시키는 통로로 삼고 있는 거죠. 외부 감시망이 느슨하다 보니 그렇죠. 감시가 느슨하다 보니 법인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여기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차은우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통해 수입을 쪼갰다는 의혹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엄청난 세율 차이라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유혹이 1인 기획사라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탈세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 쉬운지, 심지어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법의 허점까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큰 세율 차이가 얼마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건 비단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전략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사용되죠. 그렇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현명한 재무 계획이고 어디부터가 본래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일까요? 그리고 이런 편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런 유혹을 참기 힘들게 만드는 제도 자체의 문제일까요?